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0월 7일 순서인데요. 옆에 우리 최일호 상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오늘 약간 병가를 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매일 새벽같이 와가지고 요즘은 저녁 때도 보면 뭐 8시 이런 때도 막 남아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새벽 5시쯤 와서 저 선수는 잠도 안 자고 일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은 우리 여미남에서 남궁주임이 충분히 커버를 좀 해줬으니까요. 오늘은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 국내와 중국 시장을 그동안 공개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스페셜 코너로 국내 시장 우리 오우석 주임 그리고 중국 시장은 우리 왕정차장께서 좀 오늘 수고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먼저 해볼까요? 네, 저희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3%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8거래일 만에 700포인트 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일 연속 하락하며 장중에는 1,400원을 하회했던 점도 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당시에 좀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 쏠림이 있었고 전일에는 기타 업종들의 비중 축소 영향을 메우는 좀 저점 매수 유입도 상승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기준 외국인 현물 쪽은 한 2,530억 원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요. 선물 쪽에서는 780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장중에 1,400원이 깨지길래 네. 이게 얼마 번에 보는 1,300원대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젯밤에 또 달러 인덱스가 또 반등을 해서 오늘은 어떻게 거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보면 그래도 꾸준히 우리 시장에서 현물 매수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선물은 어제도 이제 785 매도가 있었네요. 네. 이번 주에 대규모 외국인 매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수요일에 18,000 계약 정도 선물 쪽에서 나왔었고요. 네. 원화로는 1조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나왔었습니다. 그게 수요일이었었군요. 네. 수요일이다 보니까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이 빠질 것을 미리 알고 외국인들이 대규모 이제 선물 매도를 했었고 그날 밤에 미국 시장이 초반에는 좀 험악하게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좀 들어올리면서 끝났던 그런 시장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당시에 아침에 한 9시 반까지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경제방송에서 외국인 선물에 대한 언급보다도 오늘 기관들이 되게 많이 팝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보면 이제 현물 매도는 현저하게 줄었고요. 선물로 단기적인 해지를 하게 되는데 외국인이 이제 18,000 계약 정도를 매도를 하잖아요. 그날 오전장에만 10,000계약이 넘게 매도가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면 우리 오주임은 이제 차익거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차익거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차익거래라는 게 보통 국내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차익거래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차익거래라는 게 선물 우리 뭐 외국인이 18,000 계약 매도했다 이러잖아요. 그 선물을 매도를 하고 국내 이제 금융투자에서 하는 차익거래를 말씀드리면 선물을 매도하고 코스피에 현물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이게 3, 6, 9, 10이 해가지고 선물 만기 날이 있잖아요. 3, 6, 9, 12월 달에 둘째 주 목요일 날 이제 만기가 되면 만기 날에는 이 해당 월물의 선물이 그 만기날 종가로 결정이 된 이 코스피 200 가격으로 이제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3개월 동안에 이자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배당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현물보다는 선물이
높게 거래가 되죠. 이렇게 높게 거래되는 현상을 우리가 콘탱고라고 하고요. 이만큼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베이시스가 시장이 정말 안 좋잖아요. 정말 안 좋으면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매도를 통해서 떨어지는 게 배팅을 하다 보니까 이 베이시스가 역전이 돼서 현물보다 선물이 오히려 낮게 거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처럼 대규모 선물 매도와 함께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헤지 펀드에서 포지션에 대한 일시적인 헤지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매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선물이 그날 아침에 제가 딱 보니까 선물이 이렇게 거의 이론 베이시스에 붙을 정도로 베이시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현물에 비해서 선물의 하락폭이 더 깊었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해서 만긴 날 종가에 이렇게 붙게 되니까 요 베이시스만큼을 무위험, 완전히 이제 그 위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빠져도 이렇게 같이 빠지기 때문에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베이시스가 붙어버리잖아요. 붙어버리면 만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기까지 끌고 갈 이유 없이 붙었네 하면서 금융투자가 어떤 포지션을 들고 있죠? 선물을 매도해 놓고 지금 현물을 매수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러면 선물은 환매를 하고 환매수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현물을 매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과도한 선물 매도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축소가 되면 우리나라 차익 거래를 하는 금융투자에서 그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차익 거래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차익 거래 청산을 하면서 국내 주식 매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날 아침에도 보면 뭐 자동차부터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상위 대형주들이 확 밀리게 됩니다. 확 밀리게 되면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시면 미국 대형주 기관들이 왜 이렇게 때리지?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기관들이 왜 이렇게 때리지? 뭔가를 알고 때리는 건가? 뭔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지금 있나? 예, 그런데 외국인 선물하고 베이시스만 딱 보더라도 이게 차익 거래에서 나오는 거고, 외국인은 왜 때릴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대한 헤지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내 시장을 바라보면 최근에 외국인의 동향은 확실히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3, 4, 5, 6월 달에 국내 주식에 대해서 특히나 6월 달에 좀 많이 그때 매도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현물 매도세가 현저하게 줄었고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날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는. 근데 어제는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가 나온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 어제는 아마 우리 시장에 있어서 그 반도체와 그다음에 한국의 IT, 뭐 대만하고 한국의 비중을 높여라,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IT 주식들이 다들 강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섹터별 종목별 동향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업종별로 보시면 강세를 보이는 업종으로 뭐 반도체나 에너지화학, 철강, 건설, 그리고 뭐 정보기술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쪽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수요일에도 강세를 보였는데 전일에도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특히 요즘에 특징적인 거는 2차전지 셀업체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2%대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도 한 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DI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를 사라, 오버웨이트를 하라, 그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조금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끝났어요. 네, 워낙 수요일에 강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주식 동향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그 장비주 중에 리노공업이 많이 올랐네요. 네, 최근에 뭐 리노공업이나 뭐 기판업체나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 키움증권에서 박유학 연구위원님이 리포트가 있어서 참고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22년도 3분기 매출액으로 870억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YOY로는 증가하지만 QOQ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해주셨고요. 그 이익 쪽에서 364억 원을 전망했고 YOY 증가, QOQ 감소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절적 수요 비수기 진입과 주요 고객사내 재고 조정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은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사업 부분별로 보면 이제 리노핀이나 IC 테스트 소켓 둘 다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리노핀 같은 경우 매출액 271억 원을 전망을 해주셨고요. IC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525억 원 전망해 주셨습니다. 코멘트 쪽 보시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좀 주가의 기간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다. 그리고 올 하반기 분기 실적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말 쪽도 좀 추정을 해주셨는데 연초 반도체 업황 센티멘트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리노공업의 장기 실적 성장성 또한 좀 재차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저가 매수기에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18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뭐 해당 분야 전 세계 1등이고 약간 ASML 같은 네. 그런 슈퍼을 같은 그런 회사처럼 한 번씩 공부해 보면 느껴지는 회사인데 어제 올랐고요. 최근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 이슈 때문에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반복을 네.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5.8%나 올랐네요. 네,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로 올랐죠?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애플 이슈도 있긴 한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뭐 그러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나금융투자의 김노코라는 연구원이 이 리포트를 낸 건가요? 네, 전일 리포트 발간했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내용을 보니까 매출액 4.7조 원, QOQ로도 2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QOQ로 48%나 네네. 증가하는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FM 가이드의 그 컨센서스하고는 조금 네, 상회하는 차이- 건가요? 하회입니다. 아,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4,084억 원이었는데 QOQ로 이 정도 증가를 하지만 3,357억 원으로 네. 컨센은 하회하는 거군요. 네. 아, 거기 이제 그래서 코멘트도- 최근에 좀 빠졌다고 볼 수가 네. 있네요. 코멘트도 좀 더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네. 이제 여기다 첨부는 안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뭐 전체 물량이 감소폭이 있더라도 이 프로랑 프로맥스의 비중이 상향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네. 그 프로랑 프로맥스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뭐 단가가 훨씬 비싸다라고 네. ASP 가 저도 훨씬 들은 것 비싸. 같아요. 그렇군요. 또 2차 전지 소재 헤르네프가 오랜만에 크게 올랐네요. 네, LNF 뭐 최근에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좀 나라에서 막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다 빠졌었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 뭐 올라가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 대신증권 코멘트가 좀 상승의 네네. 기폭제가 됐나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 처음에 이제 SDI 쪽 코멘트 쪽 보시면은 네. 최근에 뭐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뭐 서한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우려에 대한 좀 이해를 재차 표명을 했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언급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나 뭐 현대기아도 좀 이런 이슈가 해결이 되면은 네. 주가 반등도 좀 세게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자동차도 갑자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오셨을 때 네. 우리 정의선 회장님하고 굉장히 이제 분위기 좋은 모습을 연출을 했다가 지금 약간 뒤통수 맞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태조 이방원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에는 9월달에 장이 약하면서 또 빠졌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어제 4%나 올랐네요. 네, 현대중공업도 올랐고 뭐 수요일에는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전일에 이제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조선주 중에서는 보니까 미포조선이 뭐 제일 강해요 보니까. 네.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 코멘트는 신한금투에서 나온 뭐 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추정치가 좀 나왔었고요. 네, 어떤 내용이죠? 네. 22년도 3분기 매출액으로 2조 약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YOY로는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해주셨고요. 이익 쪽에서는 231억 원으로 YOY로 감소하지만 흑자 전환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와서 그래도 분기에 계속 적자가 났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 하나 네. 봅니다.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하반기 때부터 흑자 전환이 전망이 전부터 되고 있었거든요. 네. 컨센서스가 3Q는 95억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231억으로 나올 네. 걸로 신금투에서는 예상을 하네요. 네, 뭐 환율 영향을 좀 꼽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공손충으로 잡아놨던 995억 원이 네. 좀 환입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년도까지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한 매출이나 이익 추정치 보면 올해 3Q부터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이익이 커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하도 이제 조선하면 수주가 되는 걸로 보고 기대하면서 들어갔다가 이익이 나지 않아서 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이거는 52주 신고가 늘 체크해 주시는데 어떤 기업이죠? 네, 일단은 코스피에서 두 종목이 있었고요. 뭐 현대일렉트릭, 삼천리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서는 WI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9월 달에 우리 시장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52주 신고가가 확 줄었네요. 네, 아예 없었던 날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종목 수가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오주임께서 매주 월요일은 푸콜 레이쇼도 체크를 해주시는데 푸콜 레이쇼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죠. 네, 항상 그 둘째 주 옵션은 매달이 있습니다. 매달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다 옵션은 만기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있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에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10월 13일입니다. 그 10월 13일인데 저는 이렇게 외국인의 옵션 만기 포지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지난 7월 달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을 보니까 우상향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번에 바닥을 치고 쌍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여러 가지 지금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일단 분위기는 그동안 워낙 많이 얻어 터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가 이 외국인의 옵션 이번 10월 13일 만기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왔거든요. 일단 지금 우상향으로 외국인이 지금 잡아놨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푸콜레이션은 지난번 저희가 보는 과매도 구간이 시작된 게 2350부터 과매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 외국인의 포지션과 푸콜레이션만 보더라도 2350까지는 좀 무난하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우리 왕정 차장님 중국 시장 얘기를 좀 해주시죠. 중국 시장은 5월 달까지는 중국 시장이 5월 달부터 강하게 먼저 반등이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중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이 굉장히 비슷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5월, 6월 달에 중국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예상을 했었다가 우리 시장은 6월 달에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6월 달까지 강세를 보이던 중국 시장이 최근 7, 8, 9 별로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는 어떻게 됐나요? 어제는 여전히 그 중국 국경절 때문에 휴장 중이고요. 어제는 홍무시장 열렸어요. 아, 중국이 맞다. 지금 네. 국경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 가장 큰 연휴가 춘제, 춘제 그리고 국경절. 국경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추석 중추제 이런 건 안 쉬죠? 거의 3일 정도 쉬는데요. 아, 추석에도 네, 쉬는 네, 네, 쉬고요. 네. 우리도 추석 때 3일밖에 안 쉬는데 그러면 국경절도 쉬고 네. 추석 때 또 쉬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렇게 많이 쉬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 6% 이상 유지됐는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중국 시장이 계속 안 열리진 않고 네. 그러면 홍콩 시장은 계속 열리고. 계속 열려요? 네. 홍콩 시장은 아예 안 쉬어요? 홍콩 시장은 엊그제는 하루만 쉬고요. 그리고 후에는 계속 열립니다. 계속 열리고 네. 있군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항생 뭐 테크 지수 그동안에 5, 6월 달까지 강했다가 최근에 다시 많이 빠졌어요. 네, 그거 최근에는 좀 빠졌는데요. 근데 그거 이번 주 들어서는 좀 급등 좀 나왔습니다. 다시 반등하고 있군요. 엊그제는 홍콩 증시는 거의 7% 정도가 올랐고요. 네. 흥센테크는 거의 8% 정도 급등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그 미국 증시 혼조세도 보이고 그리고 차익실현 매물 추형으로 기술적으로 하락하면서 어제는 홍콩 증시는 마이너스 0.42% 정도 하락했습니다. 흥센테크는 마이너스 6.3% 정도 좀 하락했습니다. 네. 그 중국 시장도 저희가 매일 52주 신고가를 체크를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으면 52주 신고가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엊그제는 그때는 중국 명세 홍콩에서 상당한 중국 명세는 거의 52주 신고치를 냈는데요. 네. 그냥 어제 살짝 좀 조정받고 그냥 52주 신고 좀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 면세 우리 서학개미 그다음에 중화개미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면세를 많이 들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중국 면세는 그동안에 52주 신고가가 나는 흐름이었군요. 이 자료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띄어놨네요. 네. 중국 면세가 그러면 최근 3개월 동안에 30% 올랐네요. 네. 연초 이후로도 30%. 네, 그거 여기서 나오는 그 중국 명세는 그 중국, 홍콩 동시 상장하는 회사이고요. 네. 최근에 그 중국 명세 상장해서 그래서 연초 대비는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중국 특징주들 몇 개 좀 더 체크해 볼게요. CATL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동이 좀 많이 되는데 네. 최근에 CATL 동향은 어떤가요? CATL 요즘에 그거 좀 조정받고요. CATL 조정 주요 원인은 그 미국 진출은 약간 그거 노이즈가 너무 나와서 해외 확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예. 특히는 중국에서 그 2등 업체 비아디라는 회사도 네. 있고요. 비아디는 완성차도 만들고 전기차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도 자기 만들고 있어요. 네. 최근에 그냥 그 중국 전기차 대장주로 부를 수 있고요. 다만 그거 비아디는 그거 오른법이 그 지난번도 지분 매각 그 영향으로 주가는 좀 조정받았습니다. 네. BID 보니까 지금 3개월 동안에 35%나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군요. 네, 맞습니다. 네. 나머지 그 리우토 니어 셔펑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중국 네.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요즘에 조정 좀 받았고요. 뭐 어제는 또 니어는 6% 빠지고 니어는 1%, 셔펑은 5% 빠졌어요. 최근에 그 주가는 약세는 이유는 그 바로 그 테슬라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중국 어디 테슬라 중국에서 네. 가격 인하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그거 테슬라는 거의 그 보험료는 그냥 8,000원 정도 그 무료 지급하겠다고 그런 네. 기사가 나오고요. 그런 업계에서 또 뭐 800만 원 정도 가격 인하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전망이 좀 나오고요. 이 가격을 인하하면 아마 다른 그 전기차 업체들이 타격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가는 계속 조정 받았습니다. 네. 그 중국 전기차 관련된 ETF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 왕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는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 보조금 정책을 그 쓰고 있고요. 네. 특히는 최근에 부동산 시장도 회복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어요? 네, 부동산도 회복되고 있고, 부동산은 항상 과거 히스토리가 보면 부동산은 자동차 시장의 연관성도 높고요. 네.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면 전기차 시장은 자동적으로 수요가 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시장은 내년 말까지는 계속 성장성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부동산 시장이 지난번 헝다그룹
예, 그 사태가 있은 지 지금 거의 이제 한 3년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였다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는 3년 정도 중국에서 그거 계속 그 금융 디레버리 정책 쓰니까 네. 뭐 대출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그 담보 대출 이건 비율은 계속 그 상승 조정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좀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중국 정부는 글로벌 이 중앙은행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약간 오히려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지난주는 그때는 또 중국 정부가 그 대규모 그거 부동산 보장세를 발표하고요. 네. 지금 제가 아는 대로 초주택 일부 도시, 정책 도시는 아니고요. 일부 네. 도시는 정책 대출 그거 그 대출 금리를 거의 4% 이하 떨어졌어요. 네. 4% 이하는 아마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아, 대출 금리가요? 네, 대출 금리 4%. 4% 포인트 이상 떨어졌단 말이죠. 네, 4% 이하로 빠지고 그래서 역사상 최저 수준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대구 지역이 지금 제일 많고 그다음 다른 지역들도 막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중국에서 분양에 실패한 그 아파트를 그냥 폭파시키는 장면. 네, 그런 부분을 뭐 어제 있었던 건 아니고 어제 유튜브로 제가 그걸 봤었는데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 업체의 이제 분양 인원 동향이 네. 계속 어떻게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이나요? 네, 그거 최근에 나온 데이터도 있고요.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배대 부동산 업체 누적 분양 매출에는 동기 대비 마이너스 45% 정도 빠졌어요. 100대 부동산 업체의 누적 분양 매출액이 네. 연초 대비 46%나 굉장히 안 좋았네요. 네, 굉장히 좋지 않고요. 다만 등락폭이 1월부터 8월까지보다 좀 2%포인트 취소되었습니다. 아, 9월 달이. 네. 그리고 9월 분양 매출에는 전월 대비 4% 정도 오르고 동기 대비 25% 정도 좀 빠졌습니다. 예, 작년 9월 대비해서는 26% 빠졌지만 8월 대비해서는 플러스 4%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특별한 것도 있고요. 이거 전체 그 배대 주시에서 배대 부동산 업체에서 톱10 부동산 업체 매출에는 동기 대비 마이너스 39% 빠졌지만 네. 9월은 그래서 전월 대비는 7% 정도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그 YY 데이터로 보니까 되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아주 안 좋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으네요. 그리고 연초 이후로도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9월 달부터 9월 달 원래 이게 약간 뭐 시저널리티가 혹시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약간 좀 있고요. 원래는 네. 9월, 10월 달은 중국 성수기 있고요. 특히는 최근에 그 금리가 많이 인하해서 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9월, 10월이 부동산 시장에 약간 성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소폭 살아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거 특별한 거는 그냥 중국에서 대표적인 그 4대 그거 부동산 업체이고요. 저장 그거 화룬, 종하이, 버리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거는 바로 구유 부동산 업체이고 그 분양 매출에는 동기 대비 거의 다 플러스 조정되었고요. 네, 특히는 안에서 보면 그 유에쇼디타이라는 회사이고요. 예. 이거는 동기 전월 대비 동시 100% 급증했습니다. 와, 그래요? 네. 중국에도 국유 기업이네요. 이 예. 조상화윤, 중해, 보리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국유 부동산 업체 LH 공사 그죠? 우리나라는 LH 공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4대 업체의 분양 매출이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네, 거의 플러스 4,000원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 영향으로 10월 달부터는 어떻게 10월 달부터 저 개인적으로 생각봤는데요. 이거는 뭐 금리도 인하하고 있고 네. 지금 그 10월 달부터는 그 부동산 양도세 이런 것도 면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지금 비용은 거의 그 정책 차지한 비중은 1.25% 정도 됐고요. 그것도 그렇게 적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10월보다는 부동산 업체 실존은 개선 추세가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부동산도 글로벌하게는 이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나라별로 약간의 뭐 1, 2년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2012년, 13년까지 이제 부동산이 안 좋았을 때 그때도 이제 미국 시장이 2006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꺾이면서 7, 8, 9, 10, 11, 12 예. 이런 식으로 5, 6년의 침체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딱 1년 정도 늦게 2007년 말부터 이제 2013년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안 좋았는데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약간 꺾이려고 약간 꺾인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드랜딩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은 미리 그동안에 3년 정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보통 이제 집값이 올라가거나 하면 웰스 이펙트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자동차 판매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이제 중국 공산당 대회가 이번 16일 날 있잖아요. 네. 그 시진핑 주석의 이제 3연임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방역도 이제 해소가 되고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날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 위에 그거 홍콩 대표 정모주가 변동적으로 보시면 네.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거의 다 리오프닝 관련주이고요. 바로 그 중국 방역 정책 완화된 개념으로 그냥 뭐 다 올랐고요. 특히나 안에서 보면 시트리라는 회사도 있고요. 시트리는 바로 국내에서 무드 투어, 하나 투어 비대는 회사 있고. 예, 여행사죠. 네, 맞아요. 예. 뭐 티켓이야, 그리고 호텔이야라는 회사 있고요. 어제는 추가적으로 4.5% 정도 올랐고 최근 한 달간은 23% 정도 올랐어요. 양초 대비를 플러스입니다. 26.4% 정도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센즈 차이나도 신즈 채나 그리고 125% 올랐네요. 네, 맞아요. 그거 17%. 17%. PR 좀 비싸고요. 그 신즈 차이나 갤럭시 그 레저는 바로 카지노 대표적으로 마카오 카지노 업체이고요. 국내에서 GKR 그리고 파데스 비라는 회사고 최근에 어제는 홍콩 시장 조정 받지만 어제는 또 추가적으로 0.95% 정도 올랐고요. 최근 한 달간은 27%, 12% 가까이 올랐어요. 양초 대비 다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보니까 이 시트립 같은 여행사가 우리도 좀 알고 있는 이유가 그 2016년인가 사드 보복이 있을 때 시트립에서 한국 여행으로 가는 상품이 다 내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대표적인 이제 중국 여행사 이 1등인가요? 시트립이? 네, 그렇게 시트리 거의 그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네, 그럼 뭐 하나투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연초 이후로 지금 26%나 올라 있고 최근에 3개월 동안에 많은 테크 기업들이 빠진 거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도 많이 빠졌는데 반면에 중국 면세 3개월 동안에 30% 올랐고요. 시트립 플러스 9% 올랐고 중국 국제항공도 2% 가까이 오르고 센즈 차이나 17% 오른 거 보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그 중국 요크들이 물릴듯이 들어왔었던 2013, 14, 15년도에 강했던 주식들이 일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왕정 차장님하고 오우석 주임 모시고 이렇게 스페셜 코너로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 체크해보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